이 경쾌한 리듬과 함께 금요일 저녁이 시작이 되죠.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는 코너 이번 주 승부인데요. 이번 주말 장말에서 비가 또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이번 주 승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금요일에 맞수남자 배정호입니다. 그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이 항상 그 일들이 많은데 요새가 특히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그 최진영 변호사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결론을 답하기 전에 우리 제작진에게 항의 겸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1등으로 정하면 바로 전 시간에 인터뷰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적으로 그건요 철저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아니, 김두관 의원 같은 분 전화해가지고 오늘 인터뷰 좀 가능하세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의 그 승자 김두관 전 의원님 겸 민주당 당권 주자를 꼽았습니다. 왜요? 리틀 노무현, 예, 이장에서 장관까지 걸어서 벤츠까지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적통, 또 이재명 이른바 친명 라인과는 좀 차별화된 친노 친문 라인의 지금 대표 주자로 급부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있고 나서 한 주 뒤에인가 제가 개인 모임에서 김대환 의원님 저한테 이제 명함을 주시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함이 예전 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소탈하시고 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81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보면 같이 하면 굉장히 호인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다정다감한 그런 그럼요. 느낌이 있는데요. 정치인의 덕목은 저는 용기, 도전 이런 것을 꼽는데 현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서 용기 있는 도전, 본인 스스로는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라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보인 그런 상황의 어떤 용기, 나아가 현재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표를 던질 수 있는 전략적 선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주에 한 명의 정치인을 꼽아라고 하면은 단연 김두관 전 의원으로 꼽았습니다. 교수님 동의하세요? 김두관 전 의원의 도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수 지정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 이재명 1인 정당, 사당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대명이다, 확대명이다, 또대명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1인으로 추대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흘렀는데 김두관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용기 있는 도전해줘가지고 경선 모양새가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또 청년 대표까지 나오면서 이제 3인 체제가 갖춰졌는데 흥행 없는 그런 이제 민주당 당대표 경선으로 끝날 부분인데 역시 이 경선 체제, 경선 모양새에 갖춰졌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김두관 당권 주자, 김두관 후보의 도전은 양날의 칼이에요. 본인에게도 또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네거티브로 흐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민주당에게도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인데 파지티브한 그런 경선 모양새를 갖춰줄 경우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플러스가 되겠죠. 민주당에게 플러스가 되고 또 본인의 이제 정치 미래에게도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경선 결과 득표율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존재감만을 부각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로 가면은 다 잃는다. 파지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파지티브한 그런 경선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정책 경쟁 또 비전 경쟁 이런 걸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이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이걸 살리겠다라는 이제 구체적 처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외교 안보, 일자리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특히 이제 저출생 문제 이런 국가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정책 경쟁해 주거나 또는 여기서 이긴다면은 야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다른 주자,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데 김두관대 있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한간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낙마한다. 그럴 경우는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김두관 후보가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생산적인 그런 경쟁으로 가야 된다. 건설적인 경쟁으로 가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몇 퍼센트 얻어이지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득표율이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까 김두관 의원께서는 30% 얻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예.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가 77.7%라고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상대방이었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이번에 공천 받지 못하고 박용진 의원, 예. 박용진 의원이 그때 한 25% 전으로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컨대 박 의원이 얻었던 것보다는 더 얻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원인은 뭐 원래 오늘 방송에 그 미리 준비되지 않은 이 여론조사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뉴스토마토가 그 엊그제였습니까 했던 여론조사를 보고 저도 깜짝 요 놀랐습니다. 개요는 저희가 2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단숨에 정말 출마 선언하자마자 단숨에 한 7% 정도의 차이. 우리가 여야 간의 어떤 투표를 함에 있어서 7%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2, 3%만 더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그거는 오차범위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그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김두관이냐. 오히려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아까 제가 그 전 의원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용기 있는 도전,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것 같지만 상당히 계산하고 나왔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 플러스 한마디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프로야구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끝나고 올스타전 하고 이제 하반기가 되는데 마치 선발 투수가 지금 피안타율 승률이 엄청나게 거의 선동열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다가 급격히 하반기가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단순히 아까 그 인터뷰할 때는 25%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일발필도로서 이재명이란 거인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 실질적인 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느낄 수 있었고요. 마치 그런 것은 지금 뭐 교수님은 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포지티브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정책 경쟁만 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줄어들수록 사실상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당권 주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전 투구 못지않은 네거티브 선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자, 배 교수님 승자. 네,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해석이니까 지금 반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승자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변호사님이 여론조사를 전혀 잘못 읽고 있어요. 지금 이제 뉴스토마토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똑같은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지층 한 근데 67%라고 아까 네, 우리 3부, 2부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차이가 맞아요. 44대 37이니까.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7대 9가 나와요. 87. 거의 9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5%밖에 안 되고 지금 나머지가 다 이제 권리당원인데 지금 권리당원 같은 경우가 특히 이번에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77.77% 얻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 거의 제가 볼 때는 9대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7 플러스 알파는 틀림없고 그러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25%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20% 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제가 예상을 하냐면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의 반사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재명 강세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로는 권리당원 비중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보다 굉장히 강화됐어요. 지난번에는 권리당원 비중이 40%였는데 56%. 그런데 지지층에서 87대 9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80%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20%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거는 거 좀 좋아하는데 한번 5,000원 한번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25% 분명히 넘는다라고 봅니다. 그 아주 합리적인데 네, 근거는 정장 붙으면 되니까. 뭐 언제든지 장단지 같이 하시죠. 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렇죠. 저는 후보 사태 걸 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한 셋이 5,000원 을. 뭘 걸겠어요. 예. 제가 왜 25%를 박용진 의원보다 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25%의 일반 여론조사. 아까 지금 그 김두관 전 의원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역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중도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로 이 그 룰을 정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세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부분 25%에 있어서 설령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는 한마디로 역선택을 뺀다 하더라도 25%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아닌 김두관을 찍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 상식적인 가진 사람으로는 이런 어이없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가진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제가 봤을 땐 정말 아니것이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정말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그 방탄하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정당 지지율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그거는 높고. 이제 한국갤럽.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개요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갤럽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논리가 너무 일방적인 아니, 게 근데 이재명 일단- 지지자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승자가 누군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 자꾸 가는데 이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승자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야 신기하네. 국민의힘이 더 주목을 받는데 두 분 다 민주당을 승자로 꼽으셨네. 예. 자, 예. 왜 저는 이재명 후보를 꼽았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임 도전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여유로운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당 대표 도전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도전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환경은 누가 만들어줬냐면은 첫 번째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거예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완전히 그냥 진흙탕 난장판이다 보니까 이 반사 이익을 지금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가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역사상 뭐 24년 만에 연임 도전한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난장판인데 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죠? 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NBS도 그렇고 NBS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한국갤럽도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1부와 2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NBS도 높고 국민의힘이 한국갤럽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그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아니 그건 긍정평가가 24% 25%예요. 그런 네. 상황에 비춰보면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넘어야 된다. 맞아요. 나는 이제 그런 논리 전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반사이익을 그런 부분은 받아야죠. 이릉 저도 동일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영 대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양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조국 신당이 10몇 %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한 10% 그걸 합치게 정도 되면 예. 결국은 민주 진보 진영이 더 높은 거죠.
네. 그걸 합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하신 말씀 4부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3부는 워.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 이어서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배정호 세한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 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승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야죠. 예. 야, 그 뒤끝이 있으니까 네. 그거 보통 사람은 이제 대충 넘어가는데, 야, 그거 안 잊어먹고 있다가 또 말씀하시네. 우리 변호사는 치밀하고 치열해야 됩니다. 아, 예. 반대심은 이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와. 그래서 의뢰인들이 저 좋아합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왜 이재명이 오히려 패자이냐.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2차적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후폭풍이 상당히 셀 텐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 정치적 타격은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9년 6개월 선고됐을 때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고 오늘 김성태 얼마 받았어요? 김성태 이게 그 두 개 형이 이 정치자금법하고 두 개가 나뉘어서 그런데 예. 합치면은 어쨌든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예.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른바 2차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사법적 타격이 내일부터 나올 겁니다. 지금 그 김성태 지금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면서 또다시 그 내용에 보면 마치 지난번 이화영 재판 때처럼 이화영이 연결시켜줘서 그 김성태하고 두 번 정도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북한으로 보냈는지 그 과정에서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크게 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개딸이라고 얘기되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친명 적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기감이 있어서 더 단단하게 뭉치겠죠. 마치 초대교회에 박해받을 때처럼. 하지만 그 이외에 외곽에 있는 중도층 표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으로 떠나서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갈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지난번 총선처럼 조국 신당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오늘까지는 뭐 그 배 교수님처럼 이재명 대표가 승자네 뭐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후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이 김성태 오늘 그 실형 선고를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패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패자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죠? 배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패자부터 말씀하시고 하세요. 네? 예. 아 이거 계속 가면은 이게 지금 안 뭐 돼요. 예. 이재명 대표를 너무나 많이 걱정해 주는데 아니, 지금 뭐 패자, 국민의힘 패자.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패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 예. 이건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난장판 대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더구나 여기에 뭐 김건희 여사까지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충수의 늪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하면은 아킬레스 건인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가 소환이 됐는데 그 문자가 소환이 되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당무 개입이다. 이건 뭐 전당대회 개입이다. 뭐 국정동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그거 출처를 이런 말씀해 상황. 주셔야죠. 네? 출처를 말씀해 주셔야죠. 어떤 모르세요? 출처? 한동훈 위원장 그 얘기한 출처.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출처요? 예. 그거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한동훈 본인이 얘기한 거 어디서 얘기했느냐? 한동훈 후보가 아니 뭐 언론에 다 났잖아요.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지난 금요일날 출연해 그렇군요. 정말 아니 근데 아, 이 워낙 모든 자세가-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자세가 자세가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거는 지난주에 늦게 다시 한 번 더 오셨구나. 강조를 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뭐 김성태 선고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또 타격이 갔다고 하는데 글쎄 반대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가 앞으로 뭐 남은 재판도 있지만은 형량이 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검찰이 뭐 봐주기 구형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김성태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죄가 더 클까요?
근데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9년 6개월 선고가 됐는데 네. 지금 뭐 김성태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6월에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개를 받았는데 이거 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럼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이 또 네. 해서 네. 그건 뇌물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뇌물은 직무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제도 그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으면은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 간단히 뇌물죄입니다. 얘기해서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그렇죠. 나쁘다. 준 사람을 퇴출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받은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지 준 국민을 퇴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어떤 케이스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요청해.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게 바로 그런 적극적으로 요청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적극적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거꾸로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그래서 하고 엄청나게 나쁘고 준 사람은 이제 오히려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뇌물죄에 있어서 받은 공무원은 벌금이 없습니다. 그냥 깜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이 나온 거예요. 그 반면에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요청했는 거에 대해서 주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집행유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3년 6개월 구형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예. 검찰이 지금 민주당은 마치 검찰이 뭐 그 김성태를 회유했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검찰은 3년 6개월인을 구형을 함으로써 김성태 실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실형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법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근데 네, 짧게 반론 한마디만 해야 돼요. 반론 한마디면 진짜 한마디만 해야 돼요. 당연하죠. 예? 한 네. 두세 마디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말씀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죄가 무겁다. 네.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그리고 또 징역 2년 6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그런 형량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줄여야 돼요. 이거 계속 물고 물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패자 국민의힘입니다. 두 분 다 패자 똑같네. 아까 승자한다면서 이거 패자 뭐- 얘기 돼버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승자는 둘 다 민주당 사람, 패자는 둘 다 국민의힘이네요. 두 분 다.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성태 이거 안 징역 하기로 4년 했는데 또 6개월 아니 하나.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안 되죠. 징역 자, 4년 6개월 아니, 선고했어요. 징역 심판 얘기를 4년 들어야죠. 6개월. 그러니까 집행유예 안 된다 이거죠. 집행유예는 이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단 네. 말이에요. 그 말씀 아니, 드리고 똑같은 다시 이제 얘기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패자가 국민의힘이냐? 저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막아는 지름길이고 이거는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거를 혁신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를 반성해야 되는 것인데 반성을 없고 누구 책임이냐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고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이전 투구 싸움에 비전이 어디 있고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1대에 못했던 대표적인 그 이슈가 연금개혁인데 그런 이슈 지금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안드로메다를 보내는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사협정을 맺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지난번 뭐 MB 박근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마치 이제 이재명 또 이낙연 이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나갈 수 있기에 그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정말 금주의 패자가 아니고 다음 주의 패자도 저는 국민의 힘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6개월 동안 패자. 근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이걸 보면 사실은 관심은 좀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만 지키면은 관심을 끌고서 그럼 컨벤션 이펙트도 좀 받고 막 이럴 텐데 근데 너무 싸워버리니까 예? 막 무슨 법정 증거 있으세요? 지금 증거 있으면 빨리 까세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 너무 또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뭐 당무감사 이게 삥삥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상당히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일시파동도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일시파동도 별로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요.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뭐 역대급 참패, 집권당이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참패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비대위 체제 해가지고 이걸 수습하기 위한 전당대회인데 뭐 수습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배신자 논쟁, 뭐 문자 익십, 그리고 또 문자 폭로, 사천 논란, 또 심지어는 빨갱이 시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 사퇴까지 얘기하면서 와, 그거 진짜 뭐 책임져라. 어제 보고서 네. 야, 뭐 열심히 조사한 한 모양인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권당이 이거는 뭐 후보들이 거의 지금 타짜 수준으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 미래가 없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친윤과 친한이 이제 정면으로 격돌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당이 깨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제일 걱정하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 2개를 꼽았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하고 축구협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공격한 지금 원희룡 후보는 떨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 순위가 2위는, 바뀌었어요. 2위는 나경원. 네, 그래서 1위 한동훈, 더 올라간 한동훈. 그리고 2위 나경원으로 바뀌었어요, 순위가. 3위 그리고 한동훈 원희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야 그나마 이재명 대항마는 한동훈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한동훈을 좀 지키자. 플러스 동정론. 그래가지고 한동훈 후보는 더 올라간 것 같고 야 원희룡 그래도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개혁 보수의 상징이었는데 야 원희룡이 완전 틀려먹었네. 이런 사람은 퇴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거는 발언이 좀 세셔서 우리 배종호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면은 앞으로 됩니다.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예. 전망까지 하세요. 네. 앞으로 전망은 제가 좀 시간 더 1차에서 드리겠습니다. 끝난다. 예? 1차에서 끝난다. 결선 투표 안 간다. 안 간다. 무조건 안 간다. 무조건 한동훈이 된다. 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지금 뭐 양자 대결하면은 한동훈이 뭐 거의 7대2 수준으로 이겨요.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결국은 한동훈 대 나머지 3명 합치면 한동훈이 더 많아요. 높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1차에 무조건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배종호 교수님의 그렇죠. 개인적인 분석자 여기에다가 저기 우리 의견입니다. 최진영 변호사께서 걸자 그러면 제가 또 걸겠습니다. 야, 우리 몇 끼 먹는 거야, 그러면?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부처 국민의힘 TV 토론회. 예. 네, TV 토론을 했는데요. 1차, 2차가 지금 TV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처음 예측과는 좀 사뭇 좀 달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원희룡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이미 TV 토론회를 많이 해보신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인터뷰는 좀 했지만 TV 토론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할까 했었는데 의외로 검찰에서 조선제일검이라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선제일의 설객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고요. 1차보다 2차가 훨씬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이 예, 예. 있고 더불어서 또 전투력 또한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주의 승자를 제가 한동훈 그 후보로 꼽았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젊음 그 자체로서의 어떤 우위가 있는 이미로치로서의 우위가 있는 것이고 이른바 1대3의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그 선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을 상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권력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었다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뭐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듯이 투표 중에 가장 좋은 투표는
동정표다 이런 얘기가 하듯이 지금 3대1 싸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동정표까지 지금 얻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그 어떤 현상이란 것이 대구 경북 TK PK 쪽에서 윤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웠을 때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오히려 올랐어요. 대구 경북하고 이쪽 지역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선전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모순적이지만 그 정치 현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가를 넘어서 이 정치 어떻게 보면 그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한번 이 현상을 한번 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그 하기에 현재 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또 미래 권력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그대로 가는가 이런 것은 좀 약간 미스테리한 점도 없지 않지만 제가 그것 또한 설명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한국갤럽 조사 앞서 제가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궁금하시면 유튜브 앞에 돌려보시면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44%를 얻었어요. 지지율이. 아 최근에 이거는요. 다른 어떤 지지 한국갤럽 조사 오늘 발표된 거.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글쎄요. 우리가 전통 국민의힘 이른바 지도층의 예의가 안 먹히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이 참 그게 미스터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미스터리를 좀 풀어드릴게요. 미스터 한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일극 체제를 형성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동원해서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 민주당에는 없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면 자, 이재명과 맞서 싸워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60% 이상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보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보수의 일원이기 때문에 보수의 뿌리기 때문에 지지한 건 아니에요. 대권 후보를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권을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정권을 가져올 적임자니까 가장 적임자가 윤석열이니까 지지를 해가지고 결국 후보 만들고 정권 가져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항마는 한동훈이다. 그래서 지금 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좀 전에 뭐 민주당의 후보는 뭐 국민의힘 후보는 뭐 좀 대선 후보는 하나밖에 없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거꾸로 민주당의 비극이 바로 이재명 일극 체제.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닥치고 하면 그다음에 차기 대권 투자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비극인 거예요. 그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나경원, 원희룡 다 잠룡으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어떤 그 대선 후보지만 그 외에도 아까 얘기 듣듯이 이번에 나왔던 분들이 흥미로운 어떤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1차 TV 토론회에서 4명을 상대로 질문이 뭐였냐.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일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4명이 일치해서 어떻게 했죠? 아니올시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배 교수님의 분석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부처. 자, 승부처. 네. 국회 법사입니다. 야, 진짜 싸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참 승부처가 많아요. 말씀하세요. 왜 국회 법사이냐? 국회 법사이 때문에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잖아요. 서로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가져가려고. 예. 그래가지고 뭐 법사위에서 야당이 등원하기 전에 입법청문회를 지금 펼쳤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 이제 탄핵 청원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130만 명을 넘어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대로 가니까 지금 19일하고 26일 날 예. 청문회를 엽니다. 예. 19일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순직 예.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고, 그리고 26일 날은 이제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를 여는데, 이 청문회에 지금 증인들이 대거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예. 채택이 됐고, 또 장모 최은순 여사, 여기에 알겠습니다. 또 이정호 블랙펄 인베스트 예. 대표 예. 이분까지 지금 초청이 돼서 만약에 이분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알겠습니다. 네. 자, 하실 말씀이 있죠? 다음 주에 하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